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여름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도 무척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요, 책을 무려 4권이나 연달아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이 책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적게 먹는 것의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니다. 정확히는요, 안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야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어트 때문에 시작했어요. 아시잖아요. 나이 들수록 말이죠. 살 빼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그런데 적게 먹기에 대한 책들을 읽다가 보니 이게 단순한 다이어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수백 년 전 일본의 철학자에서부터 현대의 의사, 또 자연식 전문가까지 시대와 배경은 모두 다른데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4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책은요, 제목이 절반만 먹어야 2배 오래 산다. 이 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야생 동물들 아플 때 어떻게 할까요? 네, 굶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치유법이죠. 저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도 60대 후반에 30대의 몸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요. 80%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고 60%를 먹으면 늙음을 잇는다라는 요가의 가르침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식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열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의 제목은 산 음식, 죽은 음식. 저자 더글라스 그라함의 이 책은요, 우리가 골고루 먹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식단을 단순화하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거든요. 현대인들은 아드레날린 중독자들입니다. 자극적인 음식, 자극적인 미디어에 둘러싸여 살고 있죠. 이 책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중심의 단순한 식단이 우리의 몸을 알칼리화시키고 진정한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병은 만 가지라도 단식하면 낫는다. 이 책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단식은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단식은 고행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편하게 해주고 가볍게 만들어주는 치유법이라는 거죠. 특히 호흡과 단식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숨을 깊고 길게 쉬는 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 또 단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통찰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책,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미즈노 남보쿠의 이 책은 200년 전에 일본의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는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하늘에서 정해진 만큼의 음식 할당량을 받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할당량보다 적게 먹으면 남은 분량이 복과 수명으로 바뀐다는 거죠. 재미있네요. 현대 과학이 입증한 칼로리 제한과 수명 연장과의 관계도 놀랍도록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이렇게 4권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 명확합니다. 적게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오래 살며 더 행복해진다. 우리는 영양결핍을 걱정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영양 과잉이 문제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모두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만 결국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소식과 단식은 자연 치유력을 깨운다. 단순한 식단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킨다. 음식 절제는 단순히 건강법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다. 먹지 않을 용기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 저는 이 책들을 읽으면서 식습관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새로워졌습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적게, 더 복잡하게가 아니라 더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랄까요? 물론 이러한 생활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하루 세끼 골고루 먹기라는 관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한 4권의 책 중에서 어떤 것이든 관심이 생기신다면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님들의 건강과 삶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선사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클로징 멘트 없습니다. 다 듣고 듣다가 코 하고 바로 주무시면 됩니다. 절반만 먹어야 2배 오래 산다. 지은이 후나세 슌스케. 야생동물은 어떻게 질병에서 나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굶습니다.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만 가장 간단하게 낫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니 참 이상합니다. 소식은 만병을 치유하는 비법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잘 자면 면역력과 해독력이 상승해 몸이 점차 좋아집니다. 이렇게 간단히 병이 나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적게 먹는 간헐적 단식으로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는 만병통치약, 즉 마법의 언어죠. 감사하는 마음은 난치병도 낫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난치병을 낫게 하는 메커니즘은 최신 뇌과학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숨을 깊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숨을 잘 쉬기만 해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병이 낫습니다. 모든 병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산소가 부족하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단련해 증강하면 젊어지는 치유 호르몬이 나와서 질병을 개선합니다. 단식은 체질을 바꿉니다. 기억력을 상승시킵니다.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환경 독소를 배출합니다. 혈관이 젊어지고요. 유전자 활성화를 합니다. 면역력을 높입니다. 활성산소를 줄입니다. 비워야 가볍고 활기차게 삽니다. 열량 섭취를 40%만 줄여도 늙지 않습니다. 소식이 장수를 돕는다는 사실은 여러 실험이 입증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 교수이자 영양학자인 클리브 맥케이는 열량 섭취를 40% 줄인 쥐가 다른 쥐보다 2배 오래 산다는 사실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은 쥐가 소식한 쥐보다 수명이 절반이나 짧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도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으면 자연이 부여한 수명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요가는 만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심신과학입니다. 이러한 요가의 가르침도 같은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요가에서 오랫동안 강조한 교훈이 곧 병든 현대인을 구원하는 말인 것입니다. 80%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고 60%만 먹으면 늙음을 잇는다. 먹을 궁리가 아니라 먹지 않을 궁리를 하라. 공복 상태를 즐겨라. 요가의 교훈은 40%만 먹으면 신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요가는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연결한다는 걸까요? 바로 우주와 생명의 유지 시스템을 일제히 작동합니다. 면역력, 자연치유력, 해독력에 불이 들어와 백혈구등 면역세포가 증가합니다. 이 현상은 온몸의 세포에서 나타납니다. 세포 내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온몸의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질병이나 상처 때문에 몸이 아플 때에는 일단 먹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자야 합니다. 이 철칙을 따르면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되어 몸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도 쾌적하게 생활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면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쳐다보기 마련이지요. 진수성찬은 최악의 식사입니다. 1인 1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당황합니다. 저는 현재 60대 후반입니다. 윤기나는 검은 머리카락에 역삼각형의 근육질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체 나이는 30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갑이 지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창회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저를 제외하고 동창생 모두가 백발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지 생각해 봤더니 세 끼를 다 챙겨 먹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리 미치요 씨는 약 20년간 하루 녹즙 한 잔만 마시며 사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소식을 하며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단식은 만병통치약이며 소식을 하는 미니 단식도 눈에 띄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식을 하면 소화 에너지를 치유에 쓸 수 있습니다. 단식의 최대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식으로 쌓인 몸속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단식은 인간이 본래 가진 능력을 최대한 끌어냅니다. 단식은 몸속을 대청소해서 내장을 신속하게 회복시킵니다.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미처 소화, 흡수, 대사되지 못한 음식들이 불필요한 체독으로 변합니다. 병으로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간이 물밀듯 밀려오며 체독을 충분하게 분해하지 못합니다. 체독은 신장의 여과 필터에 쌓여 필터를 막습니다. 단식을 하면 스트레스에 강해진다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호르몬의 사령기관인 뇌하수체에서 스트레스에 강하게 저항하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아침 식사를 거르면 몸에 좋지 않다는 주장은 아기에 찬 거짓말입니다. 언론 매체까지 아침 식사를 거른 학생은 성적이 나쁘다고 선전합니다. 공복일 때 기억력이 상승한다는 것은 유전자 중 70%는 사람과 같고 기억을 유지하는 원리도 사람과 비슷한 파리 실험으로 입증되었습니다. 9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절식을 한 파리 그룹이 냄새를 가장 잘 기억했습니다. 그 비율은 배가 부른 상태인 파리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특수 단백질이 증가해 기억력이 상승합니다. 세 끼를 챙겨 먹으면 병에 걸립니다. 단식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기만 하면 되는 반일 단식을 해도 지방을 태울 수 있습니다. 즉, 아침 식사만 걸러도 체지방이 점차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동맥경화증 환자의 증상 중 특징적인 것은 냉증입니다. 다리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냉증에 시달리는 환자가 단식을 하면 순식간에 다리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혈관 내 자가 분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만병이 낫습니다. 혈관이 젊어지면 몸도 젊어집니다. 단식이 만병을 치유하고 젊음을 되찾아주는 묘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식에 의해 신체 조직의 자가분해는 혈관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지방 조직입니다. 단식으로 몸의 군살이 빠지고 탄탄해지는 까닭은 지방의 자가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배가 고플수록 건강해집니다. 국민 스타였던 프로레슬링 선수 역도산이 세계 선수권을 거머쥐었을 때 전날 밤부터 단식을 했습니다. 시합 당일에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꼬박 굶고 링에 올랐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역도사는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은 장내에 비정상적인 발효를 일으키기 쉬우니 최대한 삼가해야 합니다. 또 녹즙과 온냉욕이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단식은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산화라는 것이 왜 좋지 않을까요? 활성산소에는 혈관의 미생물 주변에 형성되는 미세한 환경을 파괴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호흡은 인생을 통제합니다. 가슴을 양쪽으로 펴고 아랫배에 힘을 주어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숨을 내쉽니다. 숨을 전부 내쉬기 직전에 아랫배에 힘을 빼면 깊고 큰 숨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충분히 숨이 들어오면 다시 아랫배부터 천천히 집어넣습니다. 전부 숨을 내쉬기 직전에 조용히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다시 숨이 들어옵니다. 현대인은 60%만 먹으면 딱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도록 합시다. 밤 7시에서 8시경 저녁을 먹고 다음날 점심까지 음식을 먹지 않으면 16에서 17시간은 소화관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푹 자는 것이 처방전입니다. 호흡을 깊고 천천히 길게 내뱉기만 해도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할 수 있고 고통스러운 병도 낫습니다. 또한 장수가 보장됩니다. 열량 제한은 뇌의 기능에도 좋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을 궁리를 하면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건강법이 또 있겠습니까? 게다가 식비도 줄어들고 장을 보거나 요리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도 줄어들고 설거지거리도 줄어들겠지요. 좋은 일뿐입니다.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병에서 해방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이야말로 최악의 발암 물질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육식입니다. 또 설탕과 지방이 잔뜩 든 식사도 심장 발작을 유발합니다. 어릴 때부터 식사 제한을 해야 오래 삽니다. 제목, 산 음식, 죽은 음식. 더글라스 그라함. 골고루 먹지 마라. 식단을 최소화하는 것은 미니멀 라이프로 가는 지름길이다. 음식을 단순하게 바꾸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생활도 단순해지기 때문이다. 당신의 음식 중독은 식단과 메뉴의 지나친 다양함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얻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거의 아드레날린 중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자극에 중독되어 있고 계속해서 순간 해결책에 의존한다. 알람 소리와 모닝커피로 시작해서 뉴스 속보, 아침 시간의 막장 드라마,
잔혹한 영화, 인기 스포츠,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텔레비전 쇼, 화제성을 위해 홍보되는 식당의 음식들, 죽음과 폭력으로 가득 찬 24시간 뉴스 등 우리는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는 자극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처럼 자극적인 현상이 지나가면 졸림 현상이 뒤따라온다. 피로한 몸과 정신을 풀기 위한 우리 몸의 자구책인 셈이다. 이 졸림 현상이라는 자구책이 없다면 우리는 조기 사망으로 직행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에게 자구책을 주셨다. 당신은 잠을 청하시오라는 신이 내린 자구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자구책을 무시하고 약물로 도피하려고 든다면 자연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피로가 겹겹이 쌓여 결국 당신은 병원의 하얀 시트에 누워 영원히 잠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도하게 부신에 의존하는 현상은 현대인의 스트레스 높은 생활 방식과 함께 결합되어 부신의 과용을 초래한다. 결국 부신 기능에 장애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이 같은 부신 기능 장애 증상은 미국에서는 만성 피로, 유럽에서는 근육통성 뇌척수염으로 통칭된다. 의욕 감소, 불안감, 각성제 의존, 과도한 수면, 그리고 단액증 등은 모두 부신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이다. 모든 과일은 대부분 알카리성 미네랄을 듬뿍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과일은 당신의 산성화된 몸을 알카리화 시켜주는 1등 공신일 뿐이다. 물론 과일은 녹색 채소만큼 높은 알카리성은 아니다. 그러나 과일이 산성화 식품이라는 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일 뿐이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이 알카리성이라면 우리는 쉽게 균형 상태를 유지하며 날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운동은 산도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을 알카리화시키는 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먹는 것이 전부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활동과 습관이 우리의 몸을 산성화하는 것일까? 범인들은 다음과 같다. 조리된 음식, 가열된 지방, 동물성 음식, 곡물, 다량의 견과류와 씨앗류 섭취, 조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절한 조합으로 음식을 섞어 먹는 것, 담배를 피우거나 약물이나 흥분제를 복용하는 것, 술, 탄산음료, 커피 또는 차를 마시는 것, 운동 부족, 충분한 휴식의 부족, 수면 부족, 지속적인 스트레스, 분노, 두려움 또는 기타 부정적인 감정. 어떠한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버리기 힘들어한다. 그들은 녹즙을 사서 먹거나 고도로 농축된 건강식품 가루를 먹기도 한다. 그들은 신체의 산성 상태를 중화시키는데 충분한 농축 알칼리 성분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판매원들에게 주머니를 털리고야 만다. 살아있는 자연 음식이 아닌 가공된 주스와 곡물가루 역시 우리 몸의 불균형을 야기한다. 건강한 음식만이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지름길이란 없다. 그저 멈추라는 명령을 몸이 내릴 때까지 당신의 본능에 의지해서 과일과 채소를 즐기면 된다.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질병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방이 적은 음식을 최소한으로 가공해서 최대로 신선하게 먹기만 하면 된다. 서양인들의 두 가지 주요한 사망 원인은 암과 심장병이다. 그런데
이 질병들과 조리된 음식 사이에는 아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 기록들은 계속 축적되어 왔고, 최근에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만 역시 조리된 음식과 매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가열된 음식은 영양학적으로 열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리된 음식을 과식하게 되고 폭식하게 되는 것이다. 과일과 채소를 한 바구니 쌓아놓고 먹읍시다. 당신은 절대 과식할 수도 폭식할 수도 없다. 당신의 몸이 원하는 만큼만 먹게 된다. 그러나 조리된 음식을 먹게 되면 숟가락을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 배는 불렀으나 세포는 여전히 영양적으로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면서도 끊임없이 먹어주기를 희망하는 식품업체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당신은 비만과 당뇨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엄청난 치료비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점점 더 많은 고기와 공장 음식을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 조리하면 단백질이 변성된다. 우리가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불에 익히면 단백질이 변성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상 우리가 쓸모없는 유동성 단백질을 먹게 된다는 말이다. 특히 불로 조리하는 행위는 음식의 단백질을 변성시킴으로써 음식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단백질은 일단 단일 개별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야만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백질 그 자체로는 어떠한 목적으로든 우리 몸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은 알레르기, 관절염, 장누수증후군, 그리고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 제목: 병은 만 가지라도 단식하면 낫는다. 이우영. 단식하면 호흡이 길고 깊어진다. 단식은 몸 안의 유해물질 청소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도 10일 단식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단식은 몸을 정화하고 조직을 개선하며 독소를 배출하는 놀라운 기능을 한다. 3일 이상 하루에 물과 함께 200kcal 이하의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백혈구의 생산이 촉진돼 인체 면역 체계를 재생시킨다. 노화 및 암과 관련이 있는 엔자임 pKa도 현저히 줄어든다. 영조는 소식했으며 식사 시간을 철저히 지켰다. 단식을 자주 했다는 기록도 놀랍다. 아프더라도 먹어야 빨리 낫는다라는 말은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로 병에 걸렸던 과거의 얘기다.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다. 또한 일상에서 매일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의 독성이 체내에 쌓여 각종 독성 반응을 일으키거나 발열 과정에서 염증 반응으로 일으킴으로써 부종 및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정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여 살이 찔 때에는 물렁살이 아니라 적절한 근육과 함께 몸집을 유지한다. 반면 독소로 인해 몸이 부으면 아침에 손발이 붓고 몸이 찌뿌둥하면서 몸집만 커진다. 이때 살을 눌러보면 푹푹 들어간다. 자연식 식단을 하더라도 토양 오염에 의한 영양소 소실과 체내 독소 축적은 피하기 어렵다. 채소, 곡물, 과일류는 30년 전과 비교해 영양소가
30에서 70%나 소실된 상태라고 한다. 그저 당도만 높인 딸기, 모양만 예쁜 오이에서 생명력을 느낄 수 없다. 평소 식사량으로는 영양결핍이 발생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생활 폐기물이나 원자력, 선박 등에 의한 해양 오염으로 해조류와 생선을 먹으면 방사능, 수은, 알루미늄, 포름알데히드를 먹는 꼴이 되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에게는 성장 호르몬제나 항생제를 투여한다. 육식을 통해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인체 기능을 저하하고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다. 효소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지는 양이 정해져 있어 나이가 들면 자연히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평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에 의해서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내 몸의 질병을 고치는 대사효소 분비가 줄어든다. 또한 면역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 단식은 우리가 먹은 음식 중 영양으로 흡수되지 못해 독소로 변한 다양한 중금속을 체내에서 자연 분해하는 엄청난 효과를 보여준다. 단식은 수술보다 빠르고 효과적이면서 몸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라고도 불린다. 누구나 단식을 하면 결국에는 피부가 좋아진다. 단식을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5일 동안 적응기를 거치며 급속히 자가 치유를 진행한다.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10일은 해야 된다. 종교인이나 철학자들이 단식을 즐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신이 맑아지는 효과 때문이다. 단식은 고행의 수단이 아니다. 밥을 안 먹으니 오히려 편하고 몸은 가벼워지며 건강한 날로 좋아진다. 숨이 짧은 사람일수록 잡다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빠져 엉뚱한 오해를 한다. 여성들은 음식에 대한 애착이 크다. 음식 맛을 느끼는 미각과 그것을 의미하는 감각이 남성에 비해 발달했기 때문이다. 병은 음식으로 인해 생기고 낫는 것도 음식으로 낫는다. 단식하는 사람은 자기 몸이 살이 찐 게 아니라 부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붓기를 빼겠다는 자세로 몸을 돌봐야 한다. 단식하는 중이라도 숨을 길게 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단식하면 당연히 배가 고프다. 이건 내가 몸을 고치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일이므로 참아야 한다. 단식을 할 때에는 가능한 한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된다. 평소 생각이 많은 사람은 비만하기 쉽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숨이 짧다는 것이다. 숨이 짧으면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 호르몬이 줄어든다. 티록신은 우리 몸에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숨이 짧으면 결국 몸에 산소가 부족하고 세포가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잠을 자기 어려우므로 호르몬 분비에 장애가 생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체내 수분의 흐름이 정체되어 붓게 된다. 이것이 물살이고 비만이다. 생각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불안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스트레스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신 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부신 기능 저하는 콩팥 기능 저하로 이어져 피나 체액을 순환시키지 못하므로 또 붓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보면 생각과 비만은 깊은 연관이 있다.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생각부터 감량해야 할 이유이다. 나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5일에서 10일 정도 단식을 한다. 7일차 정도에 이르면 피부가 확연히 맑아지고 기미가 사라진다. 특히 팔의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진다.
단식에 성공하고 싶다면 막무가내로 시작하지 말고 자신이 단식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이해한다.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명확히 하면 더 좋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고 운동을 많이 해야 하며 잠을 푹 자는 게 중요하다. 단식할 때에는 평소보다 더 많이 움직여서 운동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운동마저 안 하면 근력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 활성이 부족하여 우울감이나 공복감에 빠질 수 있다. 단식은 자기 감정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몸에 휴가를 주는 것이다. 장을 비우고 본격적인 단식에 들어가면 수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하루에 마시는 수분의 총량은 자기 몸무게의 3.3% 정도란다. 이 기준은 단식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반드시 얼마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필자는 60kg인 사람에게 약 2리터의 물을 마시도록 권한다. 체중이 45kg인 여성이 남들처럼 2리터의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폭탄에 정신을 못 차린다. 모든 기준 수치는 자신의 몸에 맞아야 한다. 수치에 몸을 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코마 상태에 있는 환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 장기는 여전히 숨을 쉬고 피를 돌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숨은 곧 움직임이고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움직임도 달라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호흡은 성격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이 뇌에 저장되어 있거나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생각은 외부 공간에 머물다가 호흡을 따라서 뇌 안으로 들어온다. 호흡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다. 그래서 호흡이 짧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배심은 약해진다. 호흡이 짧고 배심이 약하면 성격이 거칠고 작은 일에도 불안해한다. 생각과 고민이 많아지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끝내는 말도 많아져 꼭 뒤탈을 남긴다. 사람은 날숨에만 반응하고 말할 수 있다. 들숨에 말하는 사람은 분노 조절장애 환자이다. 숨을 들이마시면서도 말할 게 있는 사람은 참을성이 없다. 숨이 짧아질수록 반응도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많아진다. 숨이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성격을 바꾸려면 호흡을 길게 하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 생각이 사라지면 의식이 깨어난다. 배가 따뜻하면 배심이 생긴다. 밥심은 음식으로 생기지만 배심은 호흡으로 생긴다. 단순히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운동을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심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단식과 복식 호흡을 함께하는 것이 좋다. 복식 호흡은 무엇보다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턱은 앞쪽으로 끌어당겨서 들이마신 숨이 기도를 따라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한다. 이때 혀끝은 입천장의 구멍을 막아주는 것이 좋다. 형이상학의 아버지인 파르메니데스는 열을 낼 힘이 있다면 나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이 말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 체온을 올려주면 훨씬 많은 치유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열은 주기열이나 쑥뜸과 같이 외부에서 제공되는 열이 아니라 몸 내부에서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는 열이다. 혈액이 면역 반응으로 거부하는 인위적인 외부 열이 아니라 호흡으로 인한 연소 반응에서 나오는 열이 병을 고치는데 가장 적합하다.
단식이 끝난 후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복식 호흡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하루 1시간이라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일이다. 식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 단식해서 몸이 안 좋으니 죽이나 가벼운 음식으로 식사를 하라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필자는 거기에 반대한다. 단식을 해서 몸이 좋아졌고 소화 기능도 엄청 좋은데 왜 유동식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만 보식 기간에는 잇몸 근육과 치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단식으로 인해 저작근과 교근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근육들을 빨리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치아도 약해진다. 저작근이란 좌우 아래 어금니 부위와 광대뼈 옆에 위 어금니 부위에 씹는 근육이고 교근은 아래턱에 붙은 일명 깨물근을 말한다. 그래서 미음보다는 조금 딱딱한 음식이 좋다. 경단식을 만들어 꼭꼭 씹은 다음 죽처럼 만들어 넘기면 씹는 근육도 단련하고 음식을 잘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그러면 단식으로 좋아진 몸이 더 좋아진다. 몸이 한 번 개선된 후에는 과거와 같은 나쁜 습관만 멀리한다면 결코 요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단식은 기나긴 길을 가기 위한 초입일 뿐, 단식에 임하는 사람은 단번의 효과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몸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단식이 끝났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먹지도 말고 무슨 운동이든 지속하면 계속해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 음식을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먹던 습관을 버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음식을 끊는 것이 단식이다.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어서든 인스턴트 식품에 중독된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든 가공식품에 찌든 몸을 정화하기 위해서든 화학약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체중을 감량할 목적이든 단식은 결국 음식으로 연결된다. 단식 자체로는 아무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음식을 먹어야 단식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식을 배운다는 것은 단식의 방법뿐만 아니라 음식을 바르게 먹는 법도 배운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단식은 단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자신의 의식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일상의 변화로 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식 후 일상식에서 피해야 할 음식을 살펴보자. 피한다는 것이 아예 안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서 먹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쉽게 조리해서 먹는 음식은 멀리할수록 좋다. 음식에 있어서 조리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빠르게 조리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조리되어 보관된 음식이라는 뜻이다. 햄버거가 패스트푸드인 것은 이미 공장에서 조리됐다가 주문을 받고 잠시 익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간식으로 즐겨 먹는 오뎅이며 순대도 내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단순히 화학 조미료를 쓰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 식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내 앞에 온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입맛을 망가뜨려서 자극적인 음식에 계속 손을 대도록 만들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이다. 마트에 가면 3분이면 조리해 먹을 수 있는 해물탕도 있고 1분이면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도 많다. 이러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이 내 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음식들이 김치, 된장찌개와 같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단식을 하는 것이다.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미즈노 남북후. 음식 절제로 가난과 역경을 성공으로 바꾸기.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대의 가난과 역경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몸을 혹사하지 않는 정도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자처럼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 작업 정도에 따라 꼭 먹어야 할 최적의 식사량의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몸의 크기나 그 기운의 많고 적음, 강함과 약함에 따라서 그가 먹어야 할 식사도 달라집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태어나면 각자의 몫을 같이 타고 태어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하늘이 먹을 것을 내려줍니다. 하늘은 그 생명과 먹을 음식을 함께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으면 밥이 있고 밥이 있으면 생명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음식에 달린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불운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절제해야 할 것이 음식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보다 적은 양을 먹는 것이 바로 운명을 갈고 닦는 일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늙어서 행복해지거나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 받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받게 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 자연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계속되고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으며 늙어서까지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하늘에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먹는 시간도 먹는 양도 절제된 규칙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타고난 할당량보다 더 먹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자기가 갖고 태어난 양만큼 먹고 사는 사람은 운이 좋고 나쁨이 없고 그 좋고 나쁨이 없는 것이 관상으로 얼굴에 모두 드러나 있으며 특별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상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으며 자기 양만큼 먹고 사는 것도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할당량보다 더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인품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불행한 내면의 번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아온 까닭에 가정도 파괴됩니다. 또 지금을 넘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라면 고생만 평생 하다가 성공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평생 남을 원망하며 나랏님을 욕하며 삽니다. 인품이 좋아도 결국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내면의 덕도 없어지고 세월이 더 흐를수록 아무 좋은 것도 그 마음에 남지 않게 됩니다. 비록 가난한 관상을 가졌어도 절제하는 사람만이 장수하고 더 먹을 수 있으며 행운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양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사람은 비록 인상이 좋지 않아도 출세할 길이 열리며 그 출세로 따라온 행운까지 얻습니다. 평생 가정이 안정되고 그로부터 늙어서도 운이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적게 먹고 음식량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사람은 그 행운의 덕으로 하려는 많은 일이 두루 잘 풀리며 이상하리만큼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며 계획한 일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약해 보여도 병에 걸리지 않는 노년은 덤으로 얻게 됩니다.
먹는 양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으며 때때로 많이 먹으며 폭식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불운을 함께 항상 갖고 있게 됩니다. 평생 안도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식으로 음식을 절제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이고 아무 때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평생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결국 가정은 파괴되고 무엇보다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작은 병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 큰 병으로 한데 모여서 큰 병으로 몸을 칩니다. 거기에 관상까지 좋지 못하면 점차 불행한 일들이 겹쳐 일어나 좋은 죽음을 맞지 못하게 됩니다. 먹는 양을 조절해도 식사처럼 불안정해지는 날이 많으면 하늘에서 받아온 행운의 목도 불안정해집니다. 먹는 양이 일정해야 하늘의 복도 안정됩니다. 엄격하게 음식을 통제하고 따르면서 저절로 얻게 된 통제력이 멀리 떨어져 있던 행운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고 배회하던 행운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다니다가 나에게 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주인이 폭식하면 그 집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그 주인을 따라 하인들도 폭식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집은 바람보다 빨리 망하게 됩니다. 주인이 통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며 불규칙적이면 하인들은 주인보다 더 빨리 통제력을 잃고 게을러지며 살이 찌고 자신의 좋은 성품도 잃게 되어 그 집이 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과식하는 경우는 남편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끊어지고 정은 시들어 버립니다. 여성이 많이 먹는 사람이면 남편은 저절로 덜 먹게 되거나 적당히 먹게 됩니다. 여자는 점점 성미가 급해지고 남편과 대립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남편이 강하면 대립하지 않아도 부부관계는 소원해집니다. 먹는 양을 조절하는 사람이 먹는 것이 흐트러지고 불안정해지면 문제가 생길 징조입니다. 그럴 때는 빠르고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면 문제가 호전됩니다. 옛말에 교만한 사람은 그 처세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식사는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복은 결국 작아지거나 사라집니다. 다만 절제된 식사가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명이 짧아도 사려 깊게 음식이나 물건, 자신의 소유물을 아껴서 사용하면 스스로 하늘과 땅으로 뻗어나가 그만큼의 행복과 수명을 늘리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앞으로 크게 성공할 관상을 가진 사람이 술과 음식을 좋아하고 일을 게을리하면 타고난 발전의 복을 먼지로 바꾸는 사람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몫으로 스스로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식사는 모든 인간의 발전의 원천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먹어치우면 결국 성공과 발전의 기회에 근간을 잃게 될 것입니다.